우리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나선 황교안 후보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제 투개표 부정선거, 투표지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TV 아마 다 보셔서 알겠지만 가짜 투표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럴 여지도 없는 게,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도 그들은 이제 묵살하고 지금까지 온갖 무책임한 거짓 선동을 일삼아 왔어요. 그 결과 진짜 부정선거, 매 선거 때마다 있어왔던 진짜 부정선거가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여기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이니까, 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맞아요. 저 부정선거에서 개새끼들 180명이 된 거야 이거. 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저런 분들이 황교안 후보와 같은 그런 무책임한, 네?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그 거짓 선동에 의해 가지고 저분들이 양심이 완전 딱 쏟아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심인지 거짓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우리가 철저히 이제 멀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매 선거 때마다, 말씀드렸죠, 매 선거 때마다 민주당 진영 그리고 중국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부정선거, 제가 나이를 해볼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제가 5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입니다. 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분 충분히 그런 지도자 영향이 있는 분이고, 충분히 이제 좀 지금의 어떤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보궐대선 2017년 대선 당시에 본인은 이번에 TV 통해서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자기는 뭐 별로 준비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이 원해서 자기가 결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아요. 본인이 정말 그 탄핵 정국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고작 당이 이제 나갈 후보가 없으니까, 야, 당신이라도 나와서 경남도지사를 내려놓고 나와서 이제 후보가 돼달라 요구를 해서 제가 마지못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까? 본인이 정말 그게 뭐 팩트라면 뭐 인정해야죠. 자, 그런데 자, 본인 사건이 그 성완종 사건 아시잖아요. 네? 성완종 그 사건, 그 정치자금법이 머무르는 성완종이 자살하면서 남겼다는 그 유언 메모장,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돈 1억을 줬다, 홍준표한테 줬다는 그 내용 때문에 본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그러다가 1심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인가? 줬다는 걸 받다는 사람이 그 정면이 바뀌어본 거예요. 항소심에서 바뀌어가지고, 아, 자기 뭐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아니, 그 사건을, 네? 대법원이 충분히 홍준표라는 사람이 대법원의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계류 중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 그것도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짜 처음이죠. 처음. 네? 실제 탄핵 때가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제 보궐 대통령 선거를 했던 이 시국에 특정 정말 유력 후보가 대부분의 사건이 이제 계류 중이었다면, 야,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분이 이제 그 후보 예비 후보 경선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빨리 차라리 배당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고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경선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후보 중에서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홍준표 후보의 그 사건 계속적으로 배당을 늦췄어요. 어떤 의도인지 계속 늦췄어. 그러는 와중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 노조가 있어요. 법원 내도 노조가 있거든요. 공무원 노조 안에 이제 법원 노조도 소속해 있는데, 그 법원 노조가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아시잖아요. 그 민주노총의 졸개를 자처한 법원 노조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이제 홍준표 사건을 계속 이제 그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 언급을 안 하고 딜레이 시키니까 법관들을 대법관하고 그들을 이제 그 법원 노조를 시키면 대법원 내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야, 홍준표 사건 이거 빨리 배당해야지 왜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홍준표 그 계류 중인 그 사건을 선거운동이 4월 17일부터 시작했거든요.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고 한 보름, 한 20일 동안에 이제 선거운동이 종료가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선거운동 하루 전날이었던 4월 16일 날 그 대법원 공보관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 김창석 판사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김창석 판사는 신속하게 판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판사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따위 선동을 이제 그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했었어요. 자,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네? 아니 할 게 없어서 선거운동 하루 전날까지 질질 끄다가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홍준표 사건을 대법원에 배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민심이 우리 자유가 진영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울분에 겨워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탄기국 통해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촛불 민심, 촛불에 뭐 불타 죽는다고 하태경 후보가 그런 말 했죠. 그때 당시에 촛불에 불타 죽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 협박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 쏘갔죠. 그때 당시 촛불 민심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었거든요. 민노총에 의해서 민노총 산하에 있는 종교조 그들이 선동한 아이들까지 네? 철저히 선동된 조직들이 다 나와가지고 촛불로 이 대한민국 서울 광장을 다 뒤덮었을 때 좋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네? 정치인들은 야 이게 민심이구나 하면서 이제 탄핵을 가야 되구나 생각하는 걸 인정해줘.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데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 대통령을 왜 지금 탄핵시키냐? 그러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냈던 게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 솔직히 종북 세력들이나 좌익 세력들 그들은 지난 탄핵 정국을 그들은 기획했었어요. 철저히 기획했습니다. 기획한 그 결과 진행됐는데 그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이 바로 태극기 민심이었어요. 태극기 민심이 그렇게 결집될 거라고는 그들은 또 상상을 못했어요. 일명 그들이 말했던 보수진영, 수구 꼴통이라는 그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말 네?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평범한 뭐 학생이나 아이들이나 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야, 이 촛불 민심은 왜곡된 민심을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나라도 태극기 하나 들고 네?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저 섬에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진정한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이것만큼 막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모이지 않았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극기 민심이 결국 탄핵 정국 직전까지 갔을 때는 거의 촛불 그 세력들 뒤덮었잖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였어요. 우세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언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잖아요. 철저히 언론들은 왜곡했고 철저히 언론들은 탄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언론들이 태극기 민심에 이게 진짜 민심인데 왜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은 누구 하나 조직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정말 순수한 국민들이 야, 이 태극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구나. 네? 저기 젊은 친구도 나오는구나. 저런 어르신들도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지금 용기를 안 내면은 진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일정으로 진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매주마다 이 서울이라는 이 광화문 광장에 네? 정말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 되면 우리가 탄핵이 무효가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믿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저 홍준표 후보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홍준표 후보 본인 사건이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대법원에 배당이 됐을 때 본인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습니까? 네? 당신이 정말 네? 그 성완종 씨한테 정말 돈을 안 받았다면, 네? 정말 안 받았어. 그게 정말 억울하다. 네? 정말 억울하다면 1심에서 유죄가 됐지만 항소심은 무죄가 됐잖아요. 그래. 정말 제가 돈을 안 받았다면. 그런데 대부분이 야, 내가 대통령 선거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지지가 많이 열세했지만은 그의 선거가 다가올수록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민심조차도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우리가 결집해야 된다. 문재인을 단신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모였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네? 정말 당신이 성완종한테 돈을 안 받았다면 당신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선관위가 대법원이 그렇게 선거 개입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네? 물론 하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사전에 다 모의를 했겠죠. 지네들끼리. 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팩트예요. 이게 진짜 부정이죠. 결국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대법원에 배당을 해가지고 심리한다고 해서 우리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민심들을 헛들어놨잖아요. 네? 홍준표가 될까? 홍준표가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분열해서 안철수, 네? 완전 좌파라고 볼 수 없는 안철수, 중도에 있는 그쪽 지지층과 표가 분산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그런데 결국 홍준표 후보도 끝까지 찍소리도 못해서 찍소리도.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 2017년 12월 22일이면 6개월도 지났잖아요. 네? 그때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났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 지가 대통령 된 다음에, 네? 민주당에서 박차 나오면서 자기 세력들, 노무현 세력들 끌고 나와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노무현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총선 앞두고 우리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걸 발언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선관위에서조차도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결국 그 노무현의 그 발언이 결국 탄핵 적고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걸 인정까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나는 우리 정당 후보를 지지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조차 선거 개입이 돼가지고, 네? 그게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대법원에 의한 유력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그것도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네? 대법원 2부에다 배당을 하면서 선거 심리를 진행해서 유권자 표심을 완전히 분산시켰던 거 명백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